11년 만에 밝혀진 이용대 이혼당한 이유 알고 보니? 배드민턴 선후배 안세영과 이용대의 용기. 2024 파리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22 삼성생명, 이 경기 이후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가운데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가 협회의 행정착오로 도핑 파문에 휩싸였던 일이 재조명되고 있다. 안세영은 지난 5일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라샤펠 경기장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에서 허빙자오,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딴 뒤 협회는 모든 것을 다 막고 그러면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한다며 작심 발언을 했다. 안세영은 내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한테 조금 크게 실망했었다 면서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이랑은 조금 계속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배드민턴이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메달이 한 개밖에 안 나왔다는 것을 돌아봐야 할 시점이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후 안세영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은퇴라는 표현으로 곡해하지 말아달라면서 은퇴의 선을 그었다. 당시 협회 측 잘못 순순히 인정, 세계배드민턴연맹 재심의의 1년 자격 정지 징계 철회. 이용대와 김기정은 2014년 1월 도핑 테스트 고의 회피 의혹으로 세계배드민턴연맹 BWF로부터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당시 협회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대와 김기정이 불법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도 아니고 약물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것도 아니다 라며 다만 약물 검사 절차를 지키지 못한 탓에 징계를 받았다. 고 협회 책임을 순순히 인정했다. 협회는 약물 검사 대상 선수의 소재지를 보고해야 하는 WADA 규정을 3번 어겨 논란을 자초했다. 협회는 이용대와 김기정이 고의로 WADA 소재지 보고를 피한 것이 아니면 협회의 행정적인 문제와 언어 문제 등으로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해 벌어진 일임을 강조했다. 협회는 BWF의 재심을 요구했고 BWF 도핑 청문위원단이 재심의를 열 이용대와 김기정에게 내려졌던 1년 자격 정지 결정을 취소했고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었다. 당시 이용대는 2015년 한 인터뷰에서 도핑 파문 때문에 제대로 몸을 만들지 못했다면서 훈련은 했지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신경이 쓰였다고 털어놨다. 안세영 올림픽 경기 후 언론 인터뷰서 단식 복식 엄연히 달라 다른 체제에서 운동해야 일침. 이와 함께 이용대가 복식 선수로 활동하게 된 경위를 밝힌 영상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이대호에 올라온 영상에 출연한 이용대는 나는 단식을 잘했다. 그런데 금메달을 따고 싶어 복식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배드민턴이 복식에서 다 금메달을 땄다. 대한민국에서 단식으로 메달 딴 사람이 없었다며 나도 금메달을 따고 싶다는 생각에 복식으로 출전하게 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안세영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선수 육성과 훈련 방식이 단식 복식별로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단식과 복식은 엄연히 다르고 다른 체제에서 운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면서 일단 감독님과 코치님이 나뉘어야 하고 훈련 방식도 각각 체계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식 선수들은 개개인 스타일이 다르되 그걸 한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지 않나 싶다고 했다. 안세영은 전통적으로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복식 종목 중심으로 대표팀이 운영됐다고도 했다. 그는 항상 성적은 복식이 냈으니까 치료와 훈련에서 복식 선수들이 우선순위였다고 했다. 2. 한국계 캐나다인 필립 김. 올림픽 브레이킹 초대 챔피언. 캐나다 교포 이세필 위저드 필립 김, 27, 이 브레이킹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차지한 비보이가 됐다. 필립 김은 11일 열린 파리 올림픽 브레이킹 비보이 부문 결승에서 데니단 다니스 11, 26 프랑스를 3에서 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브레이킹은 선수 2명이 1대1 춤 대결을 벌이면 심판진이 창의성, 독창성,
기술력, 다양성, 수행력, 음악성 등을 기준으로 승자를 가리는 종목이다. 브레이킹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필립 김은 역사적이다. 내가 이 자리에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면서 대회 기간 내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는데 지금은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다. 고 말했다. 필립 김은 초등학생 시절 밴쿠버 시내에서 브레이킹 거리 공연을 본 뒤로 춤에 미쳐 살기 시작했다. 수업 시간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나가 춤 연습을 하고 돌아올 정도였다. 중고교 시절에도 길거리에 나가 춤 연습을 하느라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부모도 결국 아들의 열정을 믿어주기로 했다. 필립 김은 대학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님께 학교를 그만두고 춤에만 집중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부모님은 너를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며 이를 허락하셨다. 면서 이제 우리 부모님도 아들이 춤을 정말 잘 추는구나 라고 알게 되신 것 같아 기쁘다 며 웃었다. 필립 김은 평소 코치 없이 훈련한다. 인터넷이 스승이다. 덕분에 독창적인 기술, 음악 표현력 등의 강점을 얻게 됐다. 그는 금메달 비결로도 즉흥성을 꼽았다. 한국 선수로는 남녀부를 통틀어 유일하게 이번 대회 브레이킹 종목에 참가한 프로계 비보이 홍텐 김웅열 40은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3. 단독, 양민혁 못지않은 미친 재능, 윤도영. 준프로 도중 프로계약 2호 등급, 유럽 기다려. 축구계 관계자는 11일 대전 공격수 윤도영이 최근 대전 하나와 프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대전은 지난달 일찌감치 윤도영의 잠재력을 인정해 프로계약을 제시했다. 선수단 사정 등을 고려해 발표만 미뤘을 뿐이다. 윤도영은 2006년생 동갑내기로 U17 대표팀에서 한솥밥을 먹은 토트넘 입단 예정자. 양민혁, 강원, 이어 준프로 계약 도중 프로로 전환한 2호가 될 전망이다. 양민혁은 지난 6월 소속팀 강원과 프로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김병지 강원 대표이사는 더 높은 수준의 축구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 지금은 준프로가 아닌 프로 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도영 보유팀 대전 하나 역시 양민혁 사례와 비슷한 이유로 프로 계약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윤도영은 대전 유수인 충남기계공고 소속으로 지난 1월 대전과 준프로 계약을 맺었다. 2020년 골키퍼 안태윤 이후 구단 역대 두 번째 준프로 계약 선수다. 프로축구연맹은 2018년 준프로 제도를 도입했다. 준프로는 K리그 구단 산하 유소년 클럽 소속 선수 중 고등학교 2, 3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를 해당 구단이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 프로 무대 경험을 제공해주는 제도다. 학업과 프로 생활을 병행 중인 고교 특급 윤도영은 올 시즌 10경기 2도움에 출전했다. 양민혁 26경기 8골 5도움 만큼 충분한 출전 시간을 부여받지 못했지만 상대 수비수 사이를 파고드는 저돌적인 드리블과 날카로운 왼발킥 능력으로 대전 공격의 창의성과 기동성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대 수비수 입장에서 플레이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윤도영이 직접 롤모델로 꼽은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과 흡사하다는 평이 있다. 짧은 기간 동안 임팩트도 강했다. 지난 6월 2일 대구전에선 후반 39분 음바파의 극적인 선제 결승골을 도와 1대0 승리를 이끌었다. 프로 데뷔 2경기 만에 첫 번째 공격 포인트를 정립했다. 같은 달 22일 광주와 홈경기에서도 후반 49분 송창석의 역전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며 2대1 승리를 뒷받침했다. 18세인 윤도영이 시즌 도중 부임한 황선홍 대전 감독에게 데뷔승을 선물했다. 지난 7월 7일 2대2로 비긴 전북전에선 경력 최초로 경기 최우수 선수로 뽑혔다. 0에서 2로 끌려가던 후반 14분 교체 투입한 윤도영은 톡톡 튀는 무브먼트로 국가대표 선수가 즐비한 전북 수비 진영을 사정없이 흔들었다. 후반 22분 페널티킥 반칙을 얻어내며 천성훈의 추격골을 도왔다. 대전은 후반 45분 김준범의 극적인 동점골로 값진 승점 1점을 획득했다.
부임 후 윤도영을 선발과 조커로 번갈아 기용하는 황 감독은 지난 6월 수원FC전을 마치고 윤도영이 매우 마음에 든다. 그렇게 과감하고 도전적이어야 한다.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한다. 고 말했다. 팀이 2006년생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말을 덧붙였다. 윤도영은 지난달 31일 팀 K리그 일원으로 토트넘과 친선전에 출전했다. 평소 손흥민, 토트넘에 대한 존경심으로 찰칵 세리머니를 즐겼던 윤도영은 손흥민과 실력을 겨루는 잊지 못할 경험을 쌓았다. 준프로와 프로는 연봉 수준이 다르다. 진짜 프로 선수가 되었다. 는 자존감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준프로 선수는 고등학생 선수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또한 이번 프로 계약 전환으로 어릴 적부터 꿈꾸던 유럽 진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윤도영은 지난해 U17 월드컵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유럽 빅리그 클럽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바 있다. 한 이적시장 관계자는 당시 윤도영이 양민혁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 말했다. 다만 윤도영은 양민혁과 달리 거쳐야 할 단계가 남았다. 우선 충분한 출전 시간과 공격 포인트가 요구된다. 윤도영은 지난 10일 대전이 2대1로 승리한 수원FC 원정 경기에서 교체 명단에 포함됐지만 투입되지 않았다. 대전이 이날 승리로 최하위에서 10위로 점프했지만 여전히 치열한 강등 싸움 중이란 점을 고려할 때 시즌 중 이적은 어려울 수 있다. 윤도영에게 오퍼를 한 유럽 구단이 등장할 경우 토트넘 강원 양민혁 사례처럼 성계약을 체결한 뒤 시즌 후에 입단하는 그림이 나올 순 있다.